자,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인데요. 네. 자,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한겨레의 단독과 예. 경향신문의 단독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아마 한쪽만 보신 것 같아요. 예. 그 경향신문에는 최재형 목사와 이석기가 같이 이석기도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딱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이석기와 저를 엮으려고 하는 공작이다. 처음에 이제 이 디올백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거는 북한 공작금으로 디올백을 샀다라고 하는 이런 궤변을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저를 종북 좌파 빨갱이 그거는 오히려 호사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간첩으로 저를 고정 간첩, 난파 간첩 그냥 간첩으로 몰아가는 그 작태들을 1년 동안 그래 프레임을 씌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 씨와 저를 엮어서 그렇게 북한의 공작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조작하기 위한 일환 중에 하나로 제가 들어갔고 이석기 통진당 그 의원 그 명단도 들어간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사람만 나왔고 다른 인물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있다 없다라는 게 없다는 네. 거고요. 그러면은 김건희가 이것을 지시했다라고 지금 나름대로는 확정에 가까운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계엄 주체 세력들이나 혹은 그 바로 직계 각 사령관들이 그 디올백 사건에 관한 그 감성이나 그 사건에 대한 본질을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사안이 못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가 계엄령에 그 영부인의 그 가장 수치스럽고 억울했던 그 디올백 사건의 그 당사자인 이제 최재형 목사를 이렇게 제거 대상, 체포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김건희 씨가 깊이 관여됐다라고 하는 아주 첫 번째 증거가 되지 않을까 공식적으로. 김건희 씨가 우리가 그동안 계엄령에 같이 기획을 했다, 함께 여기에 공모를 했다, 디자인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낭설이나 아니 그러니까 추측들이나 합리적 의혹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저를 여기 체포자 명단 제거 대상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저는 확실히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 목사님 이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내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 명백해진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 정적 제거 또는 불편하게 했던 사람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계엄을 통해서 제거하겠다. 여기서 제거는 단순히 구금을 하겠다 이런 수준이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0명 이상을 구금할 수 있는 벙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네. 이런 행동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명확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김건희가 그런 배후에 있었다면 이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가 분명히 지시를 했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디올백 관련된 것이 충격이 컸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들의 지금 국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라는 것은 일종의 반증이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최재형 목사를 거론하기 전에 제가 당사자지만 잠시 저를 멈춰두고 저와 함께 같이 동반 거론된 이석기. 네. 왜 이석기가 왜 등장을 합니까? 갑자기. 예? 그것은 용도가 뭐냐, 이석기의 이름이 들어간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석기 하면 그 이석기라고 하는 이름 석자의 브랜드가 뭡니까? 종북이죠. 종북, 북한이 떠오르고 예. 내란선동이 떠오르고 통진당이 떠오르고 그렇게 북한과 관련된 상징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디올백 사건 때문에 김건희 씨가 곤혹을 치르고 또 많이 이슈가 돼서 논란이 됐고 많이 고통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이석기 씨와 저를 엮으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이래서 우리 여사님이 억울했겠구나. 종북 좌파들이 저렇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저런 모의를 하고 기획을 해서 여사를 구렁텅이에 빠뜨렸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디올백 관련돼서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인데 왜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님을 타겟으로 했는지 그 출발점이 되는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침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아우 진짜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예.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좋게 사오지 마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네. 자, 이제 저게 촉발이 돼서 김건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게 이제 지금 맹태균 게이트로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첫 출발 지점에 저는 디올백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방첩사라고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이 예. 부정적인 부분으로 말하자면 그동안은 증거 조작, 왜곡 거기에 뭐 달인이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뭐 지금은 기무사지만 예전에 기무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디올백 사건을 통해서 저를 간첩 혹은 북한의 소행으로 디올백 사건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증거 조작, 왜곡을 염두에 두고 이석기 씨와 저를 함께 묶어서 그 체포자 명단에 넣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현재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규정이 바뀌어서 국내 정치에는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홍장원 1차장을 통해서 윤석열 씨가 여인용을 도와라 이런 연락도 주고받았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냥 용공사건으로 이석기를 끌어들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없잖아요. 최정이라고 하는 저 목사를 뭔가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최재형 목사가 이석기하고 컨택을 해서 이석기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또 나는 이석기와 함께 뭐 이렇게 교류를 해서 이런 디올백 사건을 모의를 했다 뭐 이런 거를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보고 억지로 있습니다. 엮는다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 자, 예. 이석기 전 의원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상하고 좀 느닷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형을 예. 살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그러면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데 예, 예. 최재형 목사와 이석기 전 의원을 연결시키는 것이 먹힐 수 있느냐?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석기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사이인가요? 전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예.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뭐 저하고 이석기 씨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여인영의 메모에 나왔다면 이 여인영의 메모가 적힐 때 누군가로부터 자,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누굽니까? 김용현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은 여인영에게 예. 그렇게 이름을 줬고. 줬고. 그럼 김용현은 이 명단을 이제 작성할 때 네. 자, 16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두 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당사자로 거론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1, 2, 3, 4, 5 쭉 분류를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관리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겠던데 어쨌든 네. 자 그렇게 이름을 김용현이가 불러줘서 여인영을 썼을 것이다. 그럼 김용현이 이 이름을 작성할 때는 네. 김건희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 분류 기준으로 보면 자 지금까지는 국회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 그리고 계엄령이 아니었다, 계몽령이었다 이런 이제
헛소리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완전 거짓말로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요 리스트, 예. 블랙리스트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되려나요? 체포자 리스트 혹은 제거자 리스트가 다양합니다. 일단은 뭐 이미 공개된 것처럼 노상원 씨의 수첩에 적혀 있는 또 그런 명단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안규백 의원, 지금 국조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안규백 의원이 그 국회 그 담장을 넘어서 국회를 넘어가는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그 제보자는 지금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 때문에. 그런데 그 계엄령이 발표되고 1시간 지난 무렵에 14명의 명단을 안규백 위원장이 받은 거죠. 그게 별도로 있고 그리고 여인영은 김영현 국방장관한테 받았다고 그러고 또 여인영은 다시 그걸 홍장원 차장한테 전해준 거고 이런 다양한 이제 명단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이 시기가 11월 초입니다. 예. 저의 이름을 작성한 시기가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래서 그거를 삭제를 했는데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그게 포렌식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검찰 포렌식에서 그랬는데 11월 초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국힘당 내부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을 좀 동조하고 좀 긍정적으로 찬성 여론이 점점 비대해지고 찬성 여론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 그때 당시에 9월쯤에 당권을 잡고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무렵이 이제 11월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계엄령을 준비하는 세력들이 그 기존의 14명을 비롯해서 이제 저하고 이석기 의원을 포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이제 보도된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이고요. 디올백 공작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최재형과 이석기가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로 저는 보고 있고 그 너머에 우리가 꼭 주시해야 될 것은 김건희 씨가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김영현 씨가 자기 스스로 이것을 자기적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스스로 이것을 리스트에 넣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요. 네.